부동산학 개론 강량구입니다. 계산 문제가 전체 20개 테마라 그랬죠. 자, 그 중에 10개 나누어서 계산 문제 10개는 파트 1에서 정리했고요. 자, 나머지 10개는 파트 2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형점의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균형점이 형성된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면 이 균형점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균형점이 변하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가격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양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났을 때 요 만나는 이 점, 요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균형점이라 부르죠. 그러면 먼저 균형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균형점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합의한 점이죠. 균형점 그러면 균형점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에요. 그럼 그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균형 가격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느냐? 수요와 공급이 합의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앞서 균형점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일치시켜 놓고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균형 가격이 도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량이라 그러죠. 그럼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이 합의한 양이 아니라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균형량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균형 가격이 먼저 결정되어야 돼요. 균형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균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를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자, 보세요. 균형 가격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균형량이 도출되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전형적인 스타일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일단 출제되는지 한번 쭉 보세요. 문제를 보면 t 시점이라는 말이 보이고 t 플러스 1 시점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지금 출제자는 수요나 공급 중에 어느 한쪽이 변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밑에 아래 자료를 볼까요?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죠. 근데 자료를 보시면 공급함수 하나에 수요함수가 2개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요는 변했는데 공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초에 있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결정하고요. 두 번째, 수요함수가 변했다 그랬으니까 기존에 있던 공급함수와 새로운 수요함수를 가지고 또다시 가격과 양을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변했는지 그것을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가능할까요? 공급함수가 2개가 되고 수요함수가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 스타일은 수요함수 하나에 공급함수 하나를 제시해 놓고 가격 구하라, 양을 구하라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요. 수요함수 둘, 공급함수 하나 또는 공급함수 둘, 수요함수 하나 이렇게 제시해 놓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관련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공급함수를 기억하세요. 2P죠. 수요함수는 900-P입니다. 그럼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함수는 900-P, 공급함수는 2P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균형점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었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 그래서 균형 가격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일치시켜 놓고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게 균형 조건이라고요.
그럼 수요함수 불러보세요. 얼마죠? 수요함수는 900 마이너스 P. 공급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2P. 이 둘을 일치시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 P끼리 모읍시다. 그럼 P끼리 모으려면 여기 마이너스 P를 등호 뒤로 넘기는 거죠. 등호 뒤로는 부호 바뀌어야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럼 P는 총 몇 개가 됩니까? 3개. 그럼 3P는 얼마? 900. 우리는 지금 P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P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약분함이 없어지고요. 그럼 가격은 얼마가 된다? 300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일치시켜 놓고 P끼리 모으자고요. 그럼 3P는 900. 그럼 3P는 900이 되었으니까 3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얼마가 된다고요? 300.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한번 보세요. 균형 가격은 300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균형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균형량을 구하려면 이 균형 가격을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을 하던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 300 대입해 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600. 여기 300 대입해 보세요. 600. 그러니까 어느 쪽에 대입하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6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요함수가 변했다 그랬죠. 수요함수가 얼마로 변했다고요? 1200 마이너스, 1500인가요? 1500 마이너스 P. 공급함수는 동일하죠, 2P. 자, 그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불러보세요. 시작. 1500 마이너스 P는 2P. P끼리 모읍시다. 3P는 1500.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 된다고요? 500. 그림과 함께요. 그럼 이 500을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을 하던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하면 거래량은 1000단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대입하는 겁니다. 구태여 1초라도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둘을 한번 동시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결과 가격은 300, 거래량은 600이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계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수요함수와 하나의 공급함수를 제시하면서 가격 구하라, 양을 구하라 이렇게 놓는다고요. 자, 그래도 두 번째 스타일의 문제는 어떠냐? 이런 상태에서 수요함수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함수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수요함수가 변했다고 했죠. 그럼 새로운 가격과 거래량. 결론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300에서 500으로 200 상승했죠. 거래량은요. 600에서 1000으로 400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은 200 상승했고 거래량은 400 증가했다. 답은 2번. 별거 없죠? 이 문제 하나만 개념을 딱 파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점에 이동해서 출제되는 형태는 수요함수 하나, 공급함수 하나를 딱 제시해 놓고 가격 구하라, 양을 구하라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이 경우 양을 구하라고 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가격을 구해야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두 번째 스타일은 수요함수 2개, 공급함수 하나 아니면 공급함수 2개, 수요함수 하나를 제시해주고 가격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양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자, 펜 잡으세요. 자, 14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딱 주어지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딱 찾아보세요. 수요함수 몇 개? 하나. 공급함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각각 하나씩 주어졌죠. 그리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가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꼴로 놓는다 그랬죠. 자, 불러보세요. 시작. 900 마이너스 P는 P 마이너스 100. 그럼 P끼리 모으면 되겠죠. 그럼 P를 마이너스를 뒤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P를 뒤로 넘기면 요걸 뒤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P는 2P. 마이너스 100을 등호 앞으로 뺍시다. 그럼 플러스 100이 되니까 1000이 되는 거죠. 그럼 2P는 1000.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가격은 얼마? 500. 이게 돼요. 그럼 답은 500만 원. 답은 2번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답은 이제 결정난 겁니다. 근데 만일에 문제가 가격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양을 구하라고 했다면 요 500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 500을 수요 함수 P 자리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양이 얼마 됩니까? 400단위. 아니면 요 500을 공급 함수 P 자리에 대입해 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400. 어디에 대입하든 4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가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건데 만약 시험 문제가 양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론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을 먼저. 그러면 균형점에 이동해서는 가격을 무조건 먼저 결정한 후에 양을 물었다면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구하라, 양을 구하라고 놓을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떤 하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연습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를 쭉 확인하세요. 수요함수가 몇 개입니까? 2개. 공급함수는 몇 개죠? 하나. 그러면 수요함수이든 공급함수이든 둘 중에 하나는 1개고 둘 중에 하나는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어느 한쪽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가격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양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주어진 문제는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네. 자, 시작해 봅시다. 하나씩 불러보세요. 기존의 수요함수가 얼마였죠?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진짜 의미가 없는 건데 출제자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 2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1이란 얘기죠. 그러면 500 마이너스 P는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P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자고요. 그럼 등호 뒤로 빼면 되겠죠. 그럼 2P가 되는 거죠. 요 300은 앞으로 빼죠. 그럼 마이너스 300이 되죠. 그럼 500에서 300을 뺐으니까 200이죠. 그래서 2P는 200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P를 구하려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가격은 100이 됩니다. 자, 하나는 구했습니다. 만약 양을 구하라고 했다면 요 100을 P 자리에 어느 쪽이든 여기 대입할 필요 없고요. 요 100을 여기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300이죠. 결론 똑같죠. 자, 갑니다. 자, 변화 후. 얼마로 변했다고요? 자, 풀어주세요. 450 마이너스 2P는 300. 이렇게. P끼리 모읍시다. 그럼 2P는 2 뒤로 빼고 300하고 빼면 2P는 250. 2P는 150.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P는 75. 그럼 가격은 종전에 100원인데 75가 된 거니까 25만큼 하락했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갑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딱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설명을 바로 듣는 거예요. 자, 풀고 오세요. 자, 갑니다. 문제 파악하세요. 시장 공급량은 공급함수는 3P라고 되어 있네요. 공급함수는 3P. 그리고 수요함수가 2개네요. 기존에는 1200-P였는데 1600-P로 변했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본 겁니까? 균형 가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네요. 자, 시작합시다. 먼저 변화 전에는 수요함수가 얼마라고요? 1200-P죠. 자, 불러볼까요? 1200-P는 3P이 돼야죠. 자, 변화 전에는 이렇게요. 그러면 P끼리 모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P를 넘기자고요. 자, 마이너스 P를 뒤로 넘기면 플러스 P가 되죠. 그럼 합치면 뭐가 됩니까? 4P. 4P는 1200. P를 구해야 되는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가격은 300 됩니다. 자, 변화 후 1600-P죠. 불러볼까요? 1600-P는 3P. 자, P끼리 모으세요. 4P는 1600.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400. 그럼 300이었는데 가격이 400이 된 거니까 균형 가격은 100만큼 상승했습니다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한 2번 정도 풀어보면 누구나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답니다. 수요함수, 공급함수. 그런데 수요함수가 변했답니다. 이번 문제 뭘로 물어본 거죠? 이번에는 가격과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고 답 체크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변화전. 수요함수가 얼마였다고요? 수요함수는 900-P, 공급함수는 2P였죠? 자, P끼리 모읍시다. 마이너스 P를 등호 뒤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3P, 3P는 90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300. 그럼 이제 균형량을 구해야 되니까 균형량을 구하려면 균형 가격을 어디에요? 수요함수 P자리든 공급함수 P자리든 어느 쪽이든 대입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대입해 보세요. 자, 여기 300 대입하면 900-300은 600이죠. 2 곱하기 300이면 600이죠. 어느 쪽에 대입하더라도 균형량은 600단위가 됩니다. 자, 이제 변화 후입니다. 수요함수는 1200-P다. 그죠? 2P. P끼리 모으세요. 3P는 120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400이 됩니다. 그럼 균형량을 구하려면 이 400을 공급함수 P자리에 대입을 하든 수요함수 P자리에 대입하든 어느 쪽에 대입하든 결론은 800단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상승하고요. 가격은 100만큼 상승하고 거래량은 600단위가 800단위, 200단위 증가하고 그래서 답은 1번 된 겁니다. 답은 1번. 자, 다시 한번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론 정리 다시 한번 딱 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균형점의 이동이죠. 스타일은 딱 2가지로 나왔다. 그죠? 수요함수 하나를 제시하고 공급함수 하나를 제시하고 각각 하나씩 제시를 한 후에 균형 가격 구하라 하든지 균형량을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 구하라고 하든지 스타일 1개. 두 번째는 수요함수나 공급함수 중에 어느 한쪽을 2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 둘 다 2개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1개, 하나는 2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변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둘 다 각각 2개씩 변화를 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들어갑시다. 문제 확인하세요. 표현을 잘 봐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수요함수 2개에 공급함수 하나였는데 이 문제는
수요 함수가 하나인데 공급 함수가 두 개죠. 근데 공급 함수를 잘 봐주세요. 공급 함수의 스타일을 잘 보세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빨리 파악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기존에 있던 공급 함수는 200. 그죠? 변했죠, 이번에. 300요. 가격이 어떻다고요? 가격이 똑같다고요. 첫 번째 공급 곡선은 가격이 200. 가격이 200. 두 번째 공급은 가격이 300. 지금 무슨 말일까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첫 번째.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균형 거래량. 공급 함수에서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죠. 첫 번째는 가격이 얼마라고? 200. 이 P 자리에 200을 대입해 보세요. P 자리에 200을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200이고 요게 400이 되죠. 요게 400. 그럼 800에서 400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400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함수가 300으로 변했다 그랬죠. 그럼 300을 P 자리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600이죠. 800에서 600을 차감하면 200 단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종전에 400 단위였는데 이게 200 단위가 됐으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된 거죠? 200 단위 감소한 거죠. 자, 두 번째.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보여주느냐?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하나는 200으로 하나는 300으로 딱 가격이 변화가 없죠. 따라서 완전 어떻다고요? 탄력적이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을 잘 보세요. 설명을 딱 듣고 나면 아예 별거 아니구나 싶은데 이 문제를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2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료 한번 잘 보세요.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실은 수요 함수가 아니죠. 왜 수요 함수가 아닙니까? 수요 함수다 그러면 디맨드는 하고 나면 D 이꼴 Q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디맨드 컨텐트입니다. 수요량. 그러니까 Q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P는 하고 나오죠. 그럼 이건 수요 함수가 아니라 가격 함수죠. 그럼 이걸 수요 함수로 만들려면 디맨드를 앞으로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2QD를 등호 앞으로 빼면 플러스 값이 되겠죠. 2QD가 되겠죠. 그럼 P는 뒤로 뺍시다. 200 마이너스 PL이 나오는 거죠.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없어지고 약분되고 디맨드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되겠죠. 자, 이게 수요 함수예요. 그럼 공급 함수 불러보세요. 공급 함수, 자, 공급 함수. 여기 플러스 값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40을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러면 공급량은 2P 마이너스 41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존의 상태에서 가격을 한번 구해 볼게요. 불러보시겠습니까? 100 마이너스 2분의 1 P는 2P 마이너스 41이 되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P끼리 모읍시다. 마이너스 2분의 1P를 뒤로 넘기면 플러스 2분의 1P가 되죠. 그럼 P끼리 모으세요. P끼리 모으면 얼마가 됩니까? 2.5P가 되죠. P끼리 모으면 2.5P.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앞으로 빼면 140이 되죠. 그러면 P를 구하려면 양변을 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격은 5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변했답니다. 새로운 균형 가격.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수요가 2배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수요가 2배. 그러면 종전의 수요가 어떻게 됐죠? 종전의 수요는 종전의 수요가 이거죠. 종전의 수요가 100 마이너스 2분의 1P죠.
이게 2배로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걸 우리는 시장 수요 함수라고 해요. 시장 수요, 시장 곡선은 개별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겁니다. 똑같이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2배로 변했다는 말은 이걸 곱하기 2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곱하기 2를 하면 20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1이죠. P 이런 노는 거죠. 이게 수요 함수입니다. 공급 함수는 동일하죠. 그럼 불러보시겠습니까? 200 마이너스 P는 2P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200 마이너스 P는 2P 마이너스 40. 그럼 P끼리 모아볼까요? 마이너스 P를 등으로 뒤로 넘기면 3P가 되겠죠? 마이너스 40을 등 앞으로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 240이죠? 3P는 240. 3P는 24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격은 80. 56에서 80이 된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24만큼 상승했다.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균형점에 이동해서 그동안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 기존의 형태와는 좀 다르게 나왔죠.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점의 이동이었습니다.